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의 심층 해설에서는 아주 특별한 역사적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보통 궁궐에 가면 건물 예쁘다 하고 사진만 찍고 오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600년 조선의 숨결이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창경궁이라는 물리적 공간을 직접 거닐면서 그 안에서 우리 현대인들이 이 기나긴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강력하고 실용적인 지혜들을 캐내어 볼 거거든요. 과거의 낡은 돌담길에서 오늘날 우리의 생존 전략을 도대체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헤쳐나갈 로드맵입니다. 1장 창경궁으로의 초대부터 시작해서 2장 궁궐의 빛과 그림자, 3장 굴욕의 역사와 교훈, 4장 조선의 다빈치, 정약용, 그리고 마지막 5장 평생학습과 공동체 순으로 쭉 달려가 보겠습니다. 이번 원문 자료의 저자는 아주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요즘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해외여행 정말 많이 가잖아요. 로마의 그 거대한 콜로세움, 북경의 끝이 안 보이는 자금성, 심지어 두바이의 화려한 빌딩들까지요. 그런데 그렇게 전 세계를 쫙 돌고 나면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닿는 곳은 수천억 분의 1의 기적으로 태어난 우리의 웅장한 뿌리, 바로 서울의 창경궁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세계사에서 미시적인 우리의 역사로 시선이 좁혀지는 바로 이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짜 우리의 정체성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와, 정말 수백 번은 들어본 너무나도 유명한 명언이죠. 하지만 늦깎이 학생의 마음으로 다시 역사를 파고든 원문 자료의 저자에게 이 문장은 단순히 교과서에 나오는 슬로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현대사회를 버텨내는 생존 지혜 그 자체였던 거죠.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아는 것. 그게 바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미래를 짓기 위한 가장 단단한 기초공사라는 사실, 우리 모두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첫 번째 섹션입니다. 제1장, 궁궐의 빛과 그림자, 권력의 양면성과 비극에 대해 들어가 보겠습니다. 궁궐에 있는 전각들을 가만히 보면요. 이게 그냥 예쁜 나무랑 기와가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의 이중성을 정말 기막히게 보여주는 거대한 은유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 왕의 공식적인 업무 공간이었던 명정전은 신하들과 소통도 하고 축제도 열리던 굉장히 공적이고 밝은 공간이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옆에 있는 문정전은 어떨까요? 영조가 자신의 친아들인 사도세자를 그 비좁고 어두운 뒤주에 가둬서 굶어 죽게 한 너무나도 은밀하고 끔찍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권력이 가진 그 냉혹함, 그리고 부모 자식 간의 지독한 회한이라는 짙은 그림자가 바로 한 공간에 이렇게 떡하니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소름 돋지 않나요? 건축물들이 품고 있는 인간사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왕비가 머물던 통명전을 보면 인현왕후를 향했던 장희빈의 그 지독하고 무서운 질투와 저주가 얽혀있는 인간의 씁쓸한 나약함이 배어있는 곳이죠. 반면에요, 지금은 터만 남아있는 자경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곳은 정조대왕이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평생 고생하신 어머니 회경궁 홍씨를 위해서 궁궐에서 가장 높은 언덕에 지어 올린 그야말로 지극한 효심의 결정체거든요. 겉보기엔 그저 웅장한 건물일 뿐이지만 그 뒤에는 인간의 무서운 질투와 또 눈물겨운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아름다운 건물들의 얽힌 이야기를 지나 이제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제2장, 굴욕의 역사와 교훈, 준비되지 않은 자가 치러야 했던 대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역사에서 아주 뼈아픈 비명소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되고 나서 무려 200년 동안이나 꽤 평화로운 시기가 이어졌거든요. 그런데 이게 독이 됐습니다. 안으로는 자기들끼리 파벌 싸움하느라 바빴고 밖에서 세상이 어떻게 미친 듯이 돌아가는지는 철저하게 외면했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1592년 아무런 준비가 없던 조선은 임진왜란으로 정말 무참하게 짓밟히고 맙니다. 그리고 불과 몇십 년 뒤인 1636년 신리와 명분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던 조선의 왕은 결국 청나라 황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마에서 피가 나도록 절을 해야 했던 삼전도의 굴욕까지 겪게 되죠. 여기서 원문 자료는 아주 서늘한 뼈 때리는 통찰을 하나 던집니다. 준비되지 않은 평화는 허망한 환상일 뿐이다. 여러분, 이 문장 진짜 가슴에 확 꽂히지 않으신가요? 지도자가 깨어있지 못하면 백성이 피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수백 년 전 조선에만 해당하는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개인의 커리어, 우리의 일상, 그리고 다가올 미래도 완전히 똑같습니다. 지금 당장 편안하다고 안주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 시대의 거친 파도에 휩쓸려서 과거의 굴욕을 또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절망적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희망을 찾아봐야죠. 제3장, 조선의 다빈치 정약용, 어둠 속에서 찾은 빛입니다. 가장 어두운 역사적 절망 속에서도 역사는 늘 희망의 아이콘을 낳습니다. 서양의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있다면 18세기 조선에는 바로 정약용이 있었습니다. 이 둘의 평행 이론이 정말 기가 막히거든요. 다빈치가 예술과 공학을 넘나드는 융합형 인재였던 것처럼 정약용은 점잖은 유교학자이면서 동시에 과학, 의학, 법학, 심지어 행정학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한 조선 최고의 융합형 전문가였습니다. 게다가 다빈치가 멋진 발명 설계도를 그렸다면 정약용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거중기라는 기계를 실제로 발명해서 수완화성이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낸 엄청난 실천가였죠. 정약용을 이렇게 만든 바탕, 그 핵심에는 바로 실학이라는 철학이 굳건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실학이란 게 뭘까요? 그냥 따뜻한 방구석에 앉아서 어려운 책이나 읽고 말싸움이나 하는 탁상 공론이 아닙니다. 실제 백성들의 팍팍한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기술, 바로바로 현실에 써먹을 수 있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학문이고 진짜 공부라는 거죠. 정약용의 철학은 머릿속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바꾸는 그 실행력에 모든 방점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재의 삶이라고 해서 꽃길만 걸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18. 이게 도대체 무슨 숫자일까요? 네, 정약용이 가혹한 정치적 탄압을 받아서 춥고 외로운 유배지에서 견뎌내야만 했던 끔찍한 세월입니다. 무려 18년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억울하다고 매일 화만 내다가 좌절해서 생을 마감했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엄청난 시련의 시간이었죠. 그런데요, 다음 숫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500. 네, 맞습니다. 정약용은 그 처절하고 앞이 안 보이는 18년이라는 유배 기간 동안 붓을 꺾지 않고 무려 500권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저서를 써냈습니다. 진짜 인간 승리 아닌가요? 가장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오히려 자기 자신을 미친 듯이 갈고 닦아서 자립이라는 진짜 실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세상에 아무리 그리 짓밟아도 무너지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실학이라는 진짜 무기를 자기 내면 깊숙한 곳에서 날카롭게 벼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 과거의 위대한 통찰을 지금 우리가 사는 현실로 가져와야 할 때입니다. 제4장, 평생학습과 공동체. 역사를 우리 삶의 무기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약용의 이 18세기 지혜를 21세기에 어떻게 써먹을까요? 사실 조선시대 평범한 백성들의 평균 수명이 겨우 40대 전후였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바야흐로 100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선 사람보다 무려 2배, 3배나 되는 긴 시간을 버텨내야 해요. 이 말은 곧 젊을 때 학교에서 배운 그 짧은 지식만으로는 이 길고 험난한 인생이라는 항해를 절대 무사히 마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열정, 즉 평생학습은 이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취미가 아니라 우리 생존을 위한 완벽한 필수 조건이 되어버린 거죠. 하지만 죽을 때까지 계속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벌써 막막하시죠? 혼자서 그 긴 길을 가려면 당연히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원문 자료의 저자가 직접 경험하고 깨달은 아주 아름다운 해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공동체입니다. 창경궁 산책길을 걸으면서 16명의 멤버들이 335 모여서요, 소박하게 오이 한 조각이랑 구수한 보리빵을 나눠 먹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고 떠들며 역사 퀴즈도 풀고요. 나이 들어서 하는 이 배움이 진짜 즐겁고 오래 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렇게 지식을 기꺼이 나누고 서로 힘들 때 밀어주는 따뜻한 사람들이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냅다 뛰면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좋은 사람들과 화합하면서 가면 절대 포기하지 않고 훨씬 더 멀리 즐겁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창경궁의 낡은 돌담길을 따라 걸으면서 우리가 캐낸 3가지 굵직한 인생의 이정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끊임없이 깨어 준비하십시오. 역사는 뼈아프게 반복되고 준비 안 된 사람에게 평화란 없습니다. 둘째,
정약용의 그 뜨거운 실학 정신처럼 내 삶을 바꾸고 주변을 돕는 살아있는 진짜 공부를 하십시오. 마지막 셋째, 이 100세라는 기나긴 여정을 든든하고 좋은 사람들과 연대하면서 끝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해 나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창경궁을 통한 이 역사 여행이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 번쯤 돌아보고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한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묵직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지켜내고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어떤 진짜 공부를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마음속에 깊이 품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심층 해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쉼없이 배우고 따뜻하게 연대하며 여러분 인생의 당당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